안녕하세요. 엑셀 투 파이썬의 김판다입니다. 오늘은 함수가 아니라서 포브스가 선정한 직장인 함수 랭킹에 오르진 못했지만 엑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 if, 즉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실 조건문이나 포문, 필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엑셀이 코딩의 장점을 따온 거라 볼 수 있어서 문법만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면 훨씬 강력합니다. 그렇다고 문법을 정확히 쓰는 것을 막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코드는 복사가 되니까요. 정확하게 쓰기 위해 정확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할게요. 오늘도 엑셀 실무를 파이썬으로 해보자고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표는 각 사람의 시험 성적을 나타낸 표라고 하네요. 사람이 있고 점수가 있네요. 빈칸도 있네요. 값이 없는 사람은 시험 불참자라고 합니다. 1번 표를 이용해서 2번 표처럼 만들게요. 참석 여부를 OX로 가리고요. 성적도 A, B, C로 줄게요. 불참자랑 70점 이하는 C, 70점 초과부터 90점 이하는 B, 90점 초과는 A의 성적을 줄 겁니다.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 기입된 거고 나머지를 완성해주세요. 1번 표는 시트 2에 있다고 하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작업 단계 설명에 앞서서 일단 엑셀 파일부터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0단계 임포트, 판다스, as, pd하고 실행 하면 판다스가 탑재가 된 겁니다. 바로 불러올게요. 자, df1의 변수 지정부터 할게요. pd.read_e 하고 탭 하면 자동 완성이 되고요. 괄호 열고 다운표 열고 파일명 집어넣어야 되겠죠. 오늘 파일명은 206으로 시작했습니다. 탭 자동 완성 되고요. 콤마 하고요. 시트 네임 시트 하고 탭 해서 시트 2에 있었으니까 시트 네임은 1이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1번 표가 불러진 거예요. 리드 엑셀은 이제 좀 편해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소하신 분은 이전 강의를 찾아보시거나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오늘 저희가 정말 하려는 것, 엑셀에 if문을 쓰는 건데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보고 오실게요. 엑셀의 if 조건문은 파이썬에서 불리언 마스킹이라고 부릅니다. 불리언은 무슨 뜻이냐면요. 참 거짓인 자료형, 그러니까 true, false로 나타나는 자료형 있죠. 그걸 불리언이라고 합니다. 마스킹은 씌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 거짓에 따라 값을 씌운다. 이게 엑셀에서 if를 통해서 하는 작업이잖아요. 파이썬의 판다스에서는 이걸 불리언 마스킹이라고 합니다. 먼저 조건문을 만들어야 돼요. 조건문이라고 하면 if 뒤에 들어가는 내용 있죠. 뭐 x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의 문장. 그 문장을 만들어서 해당하는 참의 값만 마스킹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조건문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조건문 만드실 때 보시면 관계연산자가 있거든요. 관계연산자는 뭐와 뭐가 어떤 관계인지를 나타내는 연산자입니다. 저기 이꼴 두 개는 같다. 느낌표 이꼴은 다르다. 부등호는 당연히 크거나 작다겠죠. 그리고 이상을 표현할 때는 부등호를 먼저 쓰고 이꼴을 뒤에 써야 됩니다. 이하도 마찬가지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꼴이 포함된 두 개가 붙은 연산자에는 이꼴이 뒤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르다도 느낌표가 먼저 오고요. 이상, 이하도 부등호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논리연산자가 있죠. 논리연산자는 뭐냐면 관계연산자로 조건문을 만들고 나서 적용하는 게 논리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조건문이 있는데 둘 다 만족해야 될 때는 AND를 쓰죠.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해도 되면 OR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의 조건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을 참으로 하려면 not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써서 조건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조건문을 만들고 나서는 조건문을 적용할 자료를 불러야 됩니다. 이 자료라는 거는 열 혹은 표 이렇게 되겠죠. 시리즈 또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그걸 불러서 마스크라는 함수를 적용하고요. 조건문을 넣고 참일 때 적용할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함수 한번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df, 데이터 프레임에 저희는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마스크는 함수고요. 괄호 열고 콘드는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을 그대로 집어넣어도 되고 콘드라는 변수에 넣은 뒤에 콘드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콤마하고 참일 때 마스킹하고 싶은 값을 써주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배웠으니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건문을 만들어 볼게요. 조건문은 저희는 df1에 점수열이 난 값이냐 아니냐로 조건을 걸겠습니다. 난 값이냐 아니냐를 true, false로 나타내주던 함수를 결측값 처리해서 배웠죠. is null입니다. is null 이렇게 하고 괄호를 열고 닫으면 난일 때는 true가 나오고 난이 아닐 때는 false가 나옵니다. 이거를 변수에 지정을 해줄게요. 조건이니까 cond1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그러면 맨 위에서부터 true, false를 반환하는 시리즈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할게요. df1에 점수에 마스크를 부릅니다. 그리고 조건문을 넣죠. 조건문이 참일 때는 난이란 거니까 x가 나와야 되죠. 따옴표 열고 x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네, 점수에서 난이 아닌 값은 그대로 반환이 되고요. 난인 값은 x로 바뀐 시리즈가 나온 겁니다. 이걸 뭘로 지정하냐면 df1에 대괄호 열고 따옴표 열고 참석 여부 열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점수가 난일 때는 x이고 점수가 있을 때는 즉 난이 아닐 때는 점수가 반환되는 하나의 참석 여부라는 열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는 점수가 있을 때는 5를 반환하고 싶죠. 그러면 마스크를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이 값도 하나의 시리즈 혹은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함수를 적용해서 나온 값도 다시 함수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 하고 다시 마스크를 하고 괄호를 열고요. 이번에는 난이 아닐 때 5를 반환시킬 거죠. 난이 아니다. not cond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콤마하고 저희가 반환하고 싶은 값인 따옴표 안에 5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참석 여부라는 열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적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성적 한번, 기준 한번 다시 보고 올게요. 불참자 및 70 이하는 C. 그러면 조건문을 어떻게 짜면 되냐면요. 70보다 크지 않은 값은 다 C라고 하면 됩니다. 불참은 난인데 난은 70보다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70 초과부터 90 이하는 B고요. 90 초과는 A입니다. 조건문을 짜볼게요. df1에 대괄호 열고 점수가 70보다 크다. 이렇게 하고 이걸 변수에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들게요. cond3은 df1의 점수가 9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df의 1에 대괄호 열고 성적열은 df1의 점수열에 마스크 하고 일단 C는 점수가 70보다 크지 않으면 전부 C입니다. 난도 70보다 크지 않은 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not cond 2를 하고 C라는 학점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df1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참인 부분은 C로 바뀌고 조건이 거짓인 부분은 점수열의 값이 반환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B학점을 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마스크 B는 70 초과에 90 이하이면 B학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cond 2 and not cond 3 이렇게 하면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cond 2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B학점을 줄게요. 실행합니다. 이러면 A학점을 받아야 될 친구까지 전부 B학점이 된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에 A학점을 한 번 더 부여하면 됩니다. 한 번 더 마스크를 할게요. 마스크 이번에는 A학점은 cond 3이죠. 하고 A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A학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A학점을 받고
70초가 90 이하는 B학점을 받고 그 외에는 C학점을 받는 성적열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마지막에 어차피 A가 마스킹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B를 할 때 A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마스킹을 하면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순서에 머리 쓰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A가 아니라는 조건을 AND 조건으로 넣어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DF1이 만들어진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저희가 DF1의 점수란 열에 마스킹을 했지만 꼭 점수란 열에 마스킹을 안 해도 됩니다. 모든 항목에 마스킹을 할 거라면 아무 열이나 잡고 마스킹을 해도 괜찮습니다. 정확하게 지정해야 될 때는 일부만 바꿀 때 그때는 열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모든 값을 바꿀 때는 여기 있는 값들은 다 바뀌는 값이니까 아무 열이나 다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자, 완성했으니까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볼게요. 이제 클립보드 복사는 잘 하시죠? 어떤 자료를 복사할 겁니까? df1입니다. df1, to underbar 하고 탭 하면 자동 완성되고요. 오늘도 인덱스는 필요 없네요. 인덱스 equal false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주시면 복사가 된 겁니다. 붙이러 가볼게요. 여기 2번표에 이렇게 붙여주면 불참자는 불참으로 나왔고 학점도 C를 받았고 90점은 B학점을 받았네요. 90초가 A니까 대충 다 비슷하게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완성입니다. 전체 코드를 모아 볼게요. 전체 코드를 모아놨으니 필요하신 분은 화면에 스샷을 찍으시거나 화면에서 코드를 추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로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파일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더보기를 눌러서 다운을 받아주세요. 오늘은 이전에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꽤나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문을 쓰고 마스크의 함수로 그걸 적용하는 방법이 담겨 있네요. 하지만 차근히 하시다 보면 큰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정 어려우신 분은 이 코드를 잘 간직해서 필요할 때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 콘드 1, 콘드 2, 콘드 3은 조건문인데 꼭 이렇게 변수로 지정하지 않고 마스크 안에 바로 넣어도 되기는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변수로 지정해서 풀어 보여드린 겁니다. 조건문은 정확하게 쓰시면 엄청 강력하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약간 더 어려운 예제로 조건문을 쓰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